안녕하세요. 서비 기관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료 분사 조건과 연료 분사 밸브 그리고 연소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쉬운 편에 속하니 의식의 흐름대로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렛츠고! 연료유가 연료 분사 펌프에서 가압이 되어 파이프를 타고 오면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 바로 연료 분사 밸브입니다. 이 연료 분사 밸브는 실린더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먼저 볼까요? 연료유 관으로 들어온 연료는 필터를 거쳐서 니들 밸브 앞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니들? 뜻이 무엇인가요? 네,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밸브 스핀들 끝에 바늘같이 뾰족한 모양으로 되어 있지요. 이 니들 밸브는 유체의 운동 상태를 갑자기 변화시켰을 때 생기는 유체의 압력 변화, 즉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니들 밸브는 이러한 압력 상승에 따른 배관 및 가압 설비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밸브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유체가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밸브로 흐르는 관을 빠르게 막으면 유체의 운동 에너지 때문에 쾅 하고 소리가 나면서 거대한 폭발음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입니다. 어쨌든 이 수격작용을 막기 위해 바늘, 즉 니들 밸브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연료유가 차있고 연료 분사 펌프가 가압을 하면 이 니들 밸브를 밀고 있는 스프링의 힘을 이겨내면 연료 밸브에서 드디어 분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쉽지요? 간단하게 구조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스프링이 있지요. 이 스프링은 밸브 스핀들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핀들 끝에는 니들 밸브가 있고요. 그런데 이 스프링의 압력을 조절하여 연료유가 분사되는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 맨 위에 분사 압력 조정 나사로 가능합니다. 나사를 쬐면 스프링을 더 눌러주기에 연료유는 더 높은 압력으로 니들 밸브를 밀어내고 나가겠지요. 반대로 나사를 풀면 스프링의 힘은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연료 분사 밸브의 끝단, 바로 노즐입니다. 이 노즐은 고온 고압의 연료유를 분사하여 직접적으로 연소실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노즐이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노즐을 공부하기 전에 연료 분사의 조건을 배우고 갈까요? 연료장치 쪽을 시작하면 바로 배우는 부분인데 각 특성을 고려해서 공부를 하려면 펌프와 밸브의 역할과 메커니즘을 공부하고 조건을 공부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연소실에서 짧은 시간 내에 연료와 공기가 고르게 혼합되어 완전 연소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필요로 합니다. 무화는 영어로 automation 이라고 하는데요. 아톰은 원자라는 뜻인데, 그러면 automation은 뜻은 원자처럼 작게 미세화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노즐이 연소실에서 연료유를 분사하면 이 연료유가 얼마나 작고 미세하냐가 바로 첫 번째 특성 무화입니다. 연료유의 입자가 작으면 작게 될수록 압축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은 더 커지니 증발 및 연소가 빨라지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료유의 입자를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분사 압력이 커지면 연료유의 속도가 빨라져서 유림이 작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압이 크면 공기 마찰이 증가하여 유립이 작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사 압력은 니들 밸브를 밀고 나오는 압력이고 배압은 노즐을 통해 나오는 압력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비슷합니다. 결론은 분사 압력, 배압이 크면 유립은 작게 됩니다. 세 번째로 노즐의 직경이 작으면 역시 유립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관통은 영어로 penetration입니다. 말 그대로 무언가를 뚫고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연료유의 밀입자가 신선한 공기와 접촉하면서 연소실의 구석까지 도달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관통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유립의 운동량이 커져야 하는데 운동량은 질량에 비례하기에 이는 곧 유립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치채셨나요? 무화와 관통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입니다. 따라서 연료를 분사할 때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만족하도록 설정해야 됩니다. 분사는 영어로 dispersion입니다. 동사로는 흩어지다, 확산되다 라는 뜻입니다. 분산이라는 말이 딱 맞지요? 분산은 노즐의 끝 부분에서 원뿔형으로 분사되어 퍼지는 특성을 말합니다. 잘 퍼질수록 유립은 공기와 잘 접촉할 수 있겠지요. 노즐 끝 부분에 원뿔형 각도가 크면 분산은 더욱 좋아지나 다만 도달거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분산은 무화와 관련이 있고 관통과는 상반되는 성격을 갖습니다. 분포는 영어로 distribution입니다. 분포, 분배라는 뜻이지요. 분포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가 균등함을 나타내는 특성입니다. 쉽게 말해 연료유랑 공기가 잘 쉐킷 되었냐를 묻는 특성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무화, 관통, 분산은 결국 이 분포의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한 요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노즐로 돌아와서 이 노즐이 분사하여 폭발이 일어나는 연소실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 연소실은 솔직히 말하면 직접 분사식 연소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연료를 직접 연소실에 분사하여 폭발을 일으키는 연소실 타입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연료 분사 밸브는 정중앙에 있고 피스톤이 상승하면서 압축된 공기와 연료가 만나 폭발 행정을 일으킵니다. 옆의 사진처럼 피스톤 크라운에 모양을 주어 와류, 즉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타입도 있습니다. 직접 분사식 연소실의 장점은 연소실 형성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열 손실, 와류 손실이 적어 열 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율이 적습니다. 단점으로는 연료 분사 밸브 노즐의 지름이 작기에 노즐의 수명이 짧고 노즐이 막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최고 압력과 연소 온도가 높은 편이라 질소 산화물인 녹스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참고로 질소 산화물은 질소와 산소가 고온에서 연소할 때 잘 생깁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마지막으로 노즐입니다. 노즐의 종류를 간단하게 알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홀 노즐입니다. 홀은 구멍이라는 뜻이지요. 이 구멍이 한 개이냐 여러 개이냐에 따라서 단공 노즐, 다공 노즐로 분류가 됩니다. 단공 노즐은 분무 구멍이 한 개라서 분사 각도가 적어 관통은 좋으나 분산 상태가 안 좋습니다. 다공 노즐은 반대로 노즐 구멍이 여러 개이며 구멍이 작아서 분사된 기름의 무화와 분산이 양화하고 직접 분사식 연소실에는 대부분 다공 노즐을 사용합니다. 대신에 노즐의 지름이 작으니 막히기가 쉽겠지요. 그리고 타입 하나 더 알고 가겠습니다. 스로틀 노즐인데요. 트로틀의 뜻은 목을 졸라 죽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노즐을 목 졸라 죽이는 건 아니겠죠? 이 스로틀 노즐은 연료가 니들 밸브를 밀어 올리고 통과할 때 좁은 틈을 지나가는데 이때 교축이 됩니다. 이는 즉 좁은 틈을 지나면서 유속은 증가하고 압력은 낮아져서 노즐 밸브 끝에서 분사가 되었을 때 착화되는 연료량이 적어져 노킹이 일어나기 어려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노즐들은 연소실에 그대로 노출되니 고온과 고압의 영향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노즐이 과열되어 버려
연료유가 분사도 되기 전에 노즐 안에서 탄화되어 분사 구멍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린더 냉각수처럼 노즐 주변에 재킷을 설치하여 청수 또는 연료유로 노즐을 냉각하는 타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노즐 쿨링이 불량하였을 때 카본 플라워라는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카본 플라워는 말 그대로 연소 때 남은 잿덩이, 즉 카본들이 플라워, 꽃 모양처럼 형성해 있는 현상입니다. 노즐의 쿨링이 잘 안되거나 연료가 누설하거나 분사된 연료가 잘 연소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겠지요. 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디젤 기관에서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연료 분사 요건이 아닌 것은 가 무화 맞고, 나 촉진 아니고, 사 관통 맞고, 아 분포 맞고. 정답은 나. 다음 문제. 연료 분사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가 원심력 아니고, 나 관통 맞고, 사 구심력 아니고, 아 압축력 아니고. 다음 문제. 연료 분사의 유립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노즐의 직경이 커질수록 유립은 크게 된다 맞고요. 나 유립의 배압이 높게 되면 유립은 작게 되죠. 정답은 나. 사 공기 온도가 높아지면 유립은 작게 된다 맞습니다. 아 연료의 점성이 작을수록 유립은 작게 된다 맞습니다.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연료유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므로 그러는 곳 점성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사랑 아도 맞습니다. 다음 문제. 고압 노즐로 미립화시킬 때 미립화를 촉진시키는 조건이 아닌 것. 가 연료의 표면적력을 크게 한다. 표면적력이 크게 하면 점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립화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정답은 가. 연료의 점도를 낮춘다. 분출 속도를 증가시킨다. 주위 공기의 밀도를 증가시킵니다. 나, 사 전부 맞습니다. 다음 문제. 실린더 내에 분사할 때 기름 입자의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실린더 내의 압력을 낮춘다. 틀렸죠. 실린더 내의 압력을 높여야 온도도 올라가고 연료 분사도 더 미립화가 되는 거죠. 정답은 가고. 나 연료 분사 압력을 높이고 노즐 직경을 작게 하고 기름의 온도를 높인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연료 분사 시 유립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공기 유동의 상대 속도가 클수록 유립은 작아진다. 압력이 높다는 말이죠. 맞고. 나 노즐 출구 속도를 크게 할수록 유립은 작아지죠. 정답은 나네요. 틀렸으니까. 사 연료의 점도가 작을수록 유립은 작아지고 맞고. 온도가 낮을수록 유립은 커진다. 맞습니다. 정답은 나. 다음 문제. 분산에 대한 설명은 가 기름이 노즐 팁에서 잘 퍼지는 상태 맞죠. 원추가 있는 원추의 각도죠. 정답은 가. 나머지 뚫고 나가는 상태는 관통, 혼합되는 상태는 분포, 미립화되는 상태는 무화이죠. 정답은 가. 다음 문제. 분무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무화는 분사된 기름의 미립화를 뜻하며 맞고 유립의 크기가 작을수록 연소가 빨라진다 맞습니다. 나 관통은 분사된 기름이 연소실 구석까지 뚫고 나가는 상태를 말하며 맞고 관통력은 큰 것이 좋다 맞습니다. 4. 분사는 연료가 퍼지는 상태를 말하며 맞고 퍼지는 원추 각도가 작을수록 분사는 원추 각도가 커져야 분산이 좋아지는 거죠. 정답은 4. 틀렸습니다. 분포는 실린더 내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가 균등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연료 분사 각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분사된 연료가 공기와 충분히 혼합할 수 있는 각도로 분사한다 맞고. 나 공기와류가 적은 곳으로 분사한다 틀렸죠. 공기와류가 좋은 곳으로 분사해야 잘 섞인다 분포가 잘 되는 거잖아요. 나가 틀렸고. 4. 공기 온도가 높은 곳으로 분사한다 맞고. 공기가 가장 농후한 곳으로 분사한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자동식 연료 분사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동식을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밸브가 열리는 유압은 닫히는 압력보다 높아야지 밸브가 열리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나입니다. 다음 문제. 연료 분사 밸브의 열리는 압력이 높을 때의 영향. 가 분사 지연이 될 확률이 높죠. 나 분사 지연이 됨으로써 시동성이 악화됩니다. 맞고. 저부하에서는 분사되었을 때만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 분사가 되기 전까지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이렇게 힘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 맥동적 회전을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연소 상태가 악화되는 건 아니죠. 연소된 기름이 분사해 갖고 연소되는 기름은 분사된 기름은 다 연소가 되니까요. 정답은 다음 문제. 연료 분사 초기에 분유량이 가장 적어 노킹 방지에 가장 효율적인 노즐은 스로틀 노즐이라고 했었죠. 정답은 다음 문제. 연료 분사 시 분사 지연을 짧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지금 2급 19년도 3회 2번 문제거든요. 보시면 고압관의 두께를 얇게 한다. 고압관의 두께를 얇게 하면, 고압관은 연료분사 펌프 다음에 연료분사 밸브 사이에 있는 파이프를 말합니다. 이 파이프의 두께를 얇게 하면 그만큼 이송하는 유체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더 분사 지연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맞는 말이네요. 고압관의 길이를 길게 하면 반대로 유체가 더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분사 지연을 짧게 할 수가 없겠죠. 나는 틀렸고, 플런저의 면적과 속도를 크게 한다. 면적이 크면 유량을 더 많이 보내고 속도를 크게 하면 더 빨리빨리 보낸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분사 지연을 짧게 할 수 있고, 맞는 말이죠. 잔류 압력을 감소시키면, 잔류 압력이 감소되면 그 고압관에 차있던 압력이 빠져버리면 그만큼 더 분사 지연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는 틀렸고, 그래서 이게 2급 19년도 3회 2번은 이거 가랑 4가 답이고, 1급 21년도 1회 1번은 고압관의 두께를 두껍게 한다라고 문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가 틀렸고, 4가 플런저의 면적과 속도를 크게 한다가 맞는 답입니다. 다음 문제. 분사 늦음의 원인이 아닌 것은? 잔류 압력의 저하 맞죠? 고압관의 길이 증가 맞습니다. 4. 연료 분사 밸브의 스프링 장력의 증가 하면 니들 밸브가 더 세게 눌리니까 맞는 말이고, 니들 밸브의 관성력 증가. 관성력은 다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렸을 때 다시 빠르게 닫히는 성질. 그래서 이건 분사 늦음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다음 문제. 연료 분사 밸브에서 니들 밸브의 원추 각과 밸브 시트의 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그냥 외우십시오. 정답은 나입니다. 니들 밸브의 원추 각을 밸브 시트 각보다 0.5에서 1도 정도 크게 한다. 이거 책을 찾아봐도 이런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답을 외우는 게 우린 문제를 맞추어야 되니까 정답은 나입니다. 다음 문제. 연료 분사 밸브의 노즐 구멍 크기와 분무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즐 구멍이 마멸 확대되면 무화와 분산이 안 좋아지고 오히려 관통은 더 세지겠죠? 그 덕분에 분포는 더 안 좋아지고. 그럼 볼까요? 분포 상태가 좋게 된다는 아니고, 착화 늦음이 짧아진다도 아니죠. 무화랑 분산이 안 좋아지니까. 관통력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지고. 분사 끝이 나쁘게 된다. 분사 끝이 나쁘게 되죠. 막 질질 흐를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 정답은 다음 문제. 연료 분사 밸브의 노즐 구멍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즐 구멍이 커지면 크랭크 각도당 연료 분사량이 크게 증가한다. 생각을 해볼까요? 니들 밸브 앞까지의 연료가 오는 양은 일정하고 니들 밸브를 밀어주는 압력도 일정한데 노즐의 구멍만 커져 있다. 그래서 어차피 니들 밸브를 열고 나가는 양은 똑같잖아요. 근데 연료 분사량이 크게 증가한다. 크게 증가할 것 같진 않은데 연료 분사량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는 보류해보고, 노즐 구멍이 커지면 연료 분사 시 노즐 구멍에서의 압력 강화가 심해진다. 쉽게 생각하면 좁은 틈을 있다가 넓은 공간으로 확 나가니까 압력은 낮아지는데 그거에 대한 강화가 더 심해지겠죠. 구멍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나는 맞는 것 같고, 4. 노즐 구멍이 작아지면 착화 지연이 짧아진다. 노즐 구멍이 작아지면 착화 지연이 짧아지죠. 무화랑 분산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노즐 구멍이 커지면 관통력은 커지나 무화 상태는 나빠지지.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가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카본 플라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압 2차 분무나 분무의 끝이 나쁠 때 생긴다. 맞습니다. 분무의 끝이 나쁘면 생기는 거.
나 노즐 팁을 냉각하면 카본 플라워의 형성을 방지할 수 있다. 맞죠? 4. 저질 중유 사용 시 노즐 팁 부근에 발생할 우려가 높다. 저질 중유 안 좋은 거 썼을 때 분사 압력과 온도를 높게 하면 형성이 방지된다. 쿨링이 불량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높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 정답은 다음 문제. 연료 분사 밸브에서 카본 플라워가 형성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연료 밸브가 분사 밸브가 누설할 때 맞습니다. 분사 시 관통력이 크면 연료가 멀리 가서 연소하니까 카본 플라워가 안 일어나겠죠? 정답은 나고. 4. 연료 분사 밸브의 냉각이 부족할 때 맞고, 연료의 점도가 높아서 분사 시 잘 안 퍼지고 무화가 잘 안 돼서 노즐 바로 앞에서 연소하면 또 그런 카본 플라워가 발생하겠죠? 정답은 나. 다음 문제. 저질 중유를 사용할 때 연료 분사 밸브의 냉각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유는 카본 플라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정답은 가입니다. 나머지는 뭐 이상한 말일 거니까 안 보고 지나갈게요. 다음 문제. 연소실 중 연료 소비율은 작으나 분무가 나쁘면 민감하게 성능이 저하는 연소실은 직접 분사실 연소실입니다. 연료 소비율이 가장 작은 연소실도 직접 분사식 연소실입니다. 녹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연소실도 직접 분사실식 연소실입니다. 다음 문제. 다른 연소실 형상에 비해 직접 분사식 연소실의 2.2로 오른 것은 연소실 형상이 복잡하지 않죠?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아니고. 노킹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도 아니고, 노킹이 잘 일어납니다. 4. 열 손실 및 와류 손실 등이 적음으로 열 효율이 좋다. 맞는 말이죠. 열 효율이 좋다고 했잖아요. 정답은 4고. 트렁크형 피스톤 기관, 즉 발전기 타입, 크랭크실 기름을 오선하죠. 옆으로 기름이 빠져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이행정 크로스헤더 타입은 스토핑 박스가 있어서 그 기름이 내려와도 그것을 막아서 따로 배출해 줄 수 있습니다. 따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 마지막 문제. 연소실 내로 분사된 연료의 착화 온도는 압축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압축 압력이 높아지면 연소실 내 공기 온도도 올라가죠. 그리고 압력이 높으니까 무화랑 분산이 잘 되고, 그로 인해서 반대로 연료에 있는 착화 온도는 일정 100도에서 연소가 된다고 치면 더 내려가서 80도에서 압력이 높아졌으므로 반대로 착화 온도는 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연료장치 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이쪽 조금 공부 열심히 하느라 좀 더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려고 조금 공부를 많이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의 목표는 구독자 300명입니다. 또 300명이 되면 또 400명이 되고 뭐 그러겠죠? 뭐 어차피 이쪽 분야는 뭐 우리들만의 세계잖아요. 우리 해사고 학생들, 해양대 학생들, 그리고 관련 해운업 쪽 관련 사람들, 우리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천천히 후배들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뭐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하니까. 감사합니다. 그 주변 친구분들, 선후배분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서비기관사였습니다. 다음에 봬요.